오늘은 지분경매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들,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물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대부분은 상속이나 부부 공동명의 등에 의해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관계를 맺어서 부동산을 등기하고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에 임하시면 훨씬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분 물건을 투자할 때 기존의 공유자들이 너무 많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지분권자 모두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분권자가 많다 보면 송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때 여러 사람 상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매각길 직전에 어떤 선순위 등기가 들어온다. 이럴 때는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의 지분권자에게 매각길 불과 며칠 전에 예를 들면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근저당 등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협상이나 소송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설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여부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지분권자한테 경매 전문가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에게 조언을 해서 여러 가지 공유 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찰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순위 권리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설정되어 있을 때 만일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가서 분할이 됐을 때는 여기에 등기된 등기가 다른 지분권, 그러니까 내 지분에도 전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고 입찰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가 아니라 건물만의 어떤 경매, 건물만의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는 정말 입찰을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이런 물건들은 현물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액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건물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아무도 낙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정말 입찰에 조심을 더 하셔야 됩니다. 지분 물건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해서 상대방에게 내 지분을 적당한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나머지 지분을 적당한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입니다. 분할 소송을 가도 결과적으로는 분할 소송에서도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와서 가액을 분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급적 없도록 미리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공유 지분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분 물건의 어떤 장점이라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의 가격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나오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그분들과 합의해서 그분들에게 팔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온전한 물건으로 다시 시장에 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정말 5천만 원 이하로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토지나 이런 물건들을 지분으로 샀을 때 소송 걸리면 한 1년에서 2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초조하실 필요는 없다. 그 기간 동안에 또 땅값이 오르고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더 막 오릅니다. 오히려 늦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분 물건은 투자금 회수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은 낙찰 당일에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면 1년에서 한 2년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게 대처하면 저는 이 물건을 싸게 샀기 때문에 급할 게 없습니다. 근데 기존 공유자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을 텐데 소송해서 경매로 나오게 되면 더 싸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밖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항상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 지분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례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있어서 이 지분은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들,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지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분들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렵게 한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공유자 중에서 사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공유자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실은 잘 모르고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반드시 할 걸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런 물건, 좋은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락자금 대출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는 처음 투자하실 때는 대출 안 받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보시고 어떤 종잣돈이나 어떤 여력이, 자금의 여력이 생겼을 때 5천만 원 이상 대출에 그렇게 제한받지 않는 물건들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성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하고 다른 공유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게 개발하게 되면 모든 다른 공유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제약사항이 될 수가 있고, 또 아파트나 빌라를 지분으로 받았을 때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장점으로 살려서 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역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가 다 장점만 있고 다 단점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은 더 좀 활용하고 단점은 좀 낮추고 또 그걸 단점을 더 역이용해서 우리 투자에 활용하면은 정말 지분 경매는 재밌고 또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경매의 어떤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